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멍게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1월 24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자, 시장이 어려운 만큼 빠르게 웜의 소통 읽고 또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댓글 읽으면서 지난 기사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1.5배속으로 틀어놓고 댓글을 쭉 읽거든요. 네, 그러면 저도 신문을 2번 읽는 그런 복습 효과가 돼서 좋더라고요. 자, 오르락 내리락 그게 주식이지 뭐 별일 아닙니다. 인생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계실 전문인과 최슬리 전사분들에게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셨고요. 변동성이 심한 한 주였지만 최슬리와 함께해서 든든했습니다. 네. 아직 그 패닉셀링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이번 주는 보통 지난주에 장대 음봉으로 끝났으면 보통 주초에 저점을 한번 살짝 깼다가 그러고 다시 반등을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마이너스나 살짝 났다가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시장이 좀 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차 분석이나 뭐 이런 데서는 제가 앞으로 길게는 한 6주 정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전고점을 뚫는 시도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전고점을 뚫는 시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 하단을 한번 깨는 듯한 모습이 나오면서 또 약간의 단기적인 패닝셀링 나올 수도 있고요. 살짝 깼다가 반등 들어가는 게 훨씬 좀 가볍게 반등이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인데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전무님의 차분한 말씀대로 조급하지 않고 여유롭게 나이 먹은 만큼 기다려 봅니다. 그러면 좋은 날이 오겠죠. 네, 좋은 날 반드시 옵니다. 그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최슬리. 네, 저도 아주 긍정적인 성격입니다. 일단 벌어진 일 가지고 속상해하는 대신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편입니다. 긍정의 힘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 쉽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을 갖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며 소망을 가지고 앞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인턴 반년이 넘어가면서 최슬리의 모멘텀 주도의 MP 운영 방식에 대해 이미 당연히 파악됐을 법한데 못했네요. 아마 특정 종목에 대한 제 직접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사고가 흐려졌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내심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장은 파란색 일색이지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쭈쭈했습니다 하셨고요. 전무님 목소리 들으니 마음이 차분해지네요. 내리면 버티면 되지 했지만 막상 내리니 너무 무섭고 팔고 싶은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돈이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근거 없는 주식을 산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전무님 말씀 듣고 차분하게 제 일상에서 제 일을 하며 세월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월배당 300만원 님이 전 너무 안 무서워서 그게 무서워요. 왜 안 무섭지? 무뎌진 건지 뭔지 무섭네요. 주가가 내린다는 거는 이게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내 계좌로 인해서 내가 많이 무서워지고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많이 빠졌네. 좋은 주식이 많이 싸졌네. 네,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까? 지금 신용이 26조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금 관리를 너무 이 가격대에서 몰빵만 해놓지 않았다면 그것도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으면 사실은 그렇게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든 전고점을 계속 뚫잖아요. 2018년 1월 달에 2600이었고 뭐 그 전으로 거슬러가 뭐 갈 수도 있지만, 그리고 21년도에 그 전에 2600이었는데 3300이 됐죠. 2600에서 3300이니까 700포인트. 그리고 이번에 4200 갔었잖아요. 그죠? 지나고 나면 결국은 다 저점을 뚫게 되고, 반면에 또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다 보니까 또 빠질 겁니다. 내년 요맘때 되면 뭐 3,400이가 있을지 200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더 올라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업앤다운이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내가 투자하고 있는 시장이나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글로벌 탑티어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면 설사 여기서 물렸더라도 빠졌다가 나중에 올라올 때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고, 그 주기가 길어봐야 3년이에요. 3년. 3년인데 떨어질 때 자금 관리가 좀 잘 돼 있으면 덜 터지고, 그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내 포지션을 늘려야 되죠. 사실 뭐 팔아버리고 싶다 이런, 그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몸에 그 동물적 DNA, 홍수가 발생하고 불이 나고 무조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류가 생존한 거잖아요. 그 DNA가 900만 년 동안 뭔가 위험이 닥치면 도망가게끔 DNA가 그렇게 짜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90%의 주식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번다고 하잖아요. 떨어지면 가격이 싸져서 오히려 좋아야 되는데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주식이라는 게 예금이 아니잖아요.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내 계좌에 손실과 이익이 막 왔다 갔다 막 이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났을 때도 정확하게 그때 고점 매도해서 내가 taking profit, 이익을 실현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도 일시적인 변동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평가, 그냥 평가 이익인 거고, 떨어졌을 때도 평가 손인 거잖아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내 포지션이 풀 베팅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현금이 좀 있느냐, 떨어지면 내가 저기 이번에 퇴직금 받는 거 아니면 이번에 내가 적금 만기 돌아오는 거 뭐 그런 걸로 더 사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 중에 이제 노련해지신 분들은 지난 금요일도 증액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떨어질 때 오히려 증액해서 주식 포지션을 늘리고, 올라가면 줄이고, 그것만 반복하더라도 제가 주식으로 돈 버는 1등 된다 했잖아요. 1등. 거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동안에는 주식을 오르냐 내리냐 맞추는 게임으로 주식을 봐오셨기 때문에 떨어지면 이게 혹시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을 이제 갖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제가 부동산하고 계속 비교해 드리잖아요. 네. 강남 아파트 20억짜리가 10억, 20억이 10억 절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주식은 강남 아파트 같은 주식이 2만 원짜리가 15,000원 되고 12,000원 되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12,000원 됐을 때 저희 큰 고객분도 여기서 손절할까 그렇게 지난 4월 8일 날 물어보시길래, 아니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강남 아파트를 왜 20억짜리를 12억에 왜 박앤세일을 해 주시냐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렇네 하면서, 회장님 여기서는 더 사셔야 됩니다 해서, 그때 다행히 그 4월 8일 전후로 해가지고 오히려 더 많이 사셔가지고 좀 선순환이 되셨거든요. 그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계시고, 그 우량한 기업은 반드시 전 고점 다시 회복하니까
회복하니까 10,000원이 7,000원 되고 6,000원 되면 너무 좋다 했잖아요. 6,000원에서 10,000원 가면 67% 수익이 나는데 거의 20년치 적금 이자가 전고점 가는데 마음을 그래 3년 걸려도 괜찮아. 네, 그런 마음으로 3년 걸려도 괜찮아. 어차피 20년치 이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는 저는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쌀 때 많이 사고 비쌀 때는 좀 줄이고 그러려면 결국은 떨어지고 올라가는 그 자체가 주가가 떨어지는 게 뭔가 나한테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내 계좌를 내가 얼마나 위험하게 지금 포지션을 갖고 있느냐. 파생을 제가 안 가르쳐 드린다고 한 이유가 이럴 때 파생에 대해서 풀베팅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6배의 레버리지 쓰고 있다가 15% 빠지면 그냥 깡통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금 관리에 대한 부분이 내가 마스터가 되지 않으면 레버리지는 쓰시면 안 되는데 레버리지를 쓰고 계시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늘상 있는 이런 변동성 그거는 비행기 타고 갈 때마다 우리가 여기서 제주도 갈 때도 이상기류 현상에 의해서 비행기가 좀 심하게 흔들리고 있으니 좌석으로 돌아가셔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계세요 하는데 그 변동성이 너무 무서워서 내가 나는 앞으로 비행기 절대 못할 것 같아.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기차 타고 KTX 타고 부산 가셔가지고 부산에서 배 타고 가시든지 아니면 인천에서 제주도로 배 타고 가는 거. 그런데 가만보니까 비행기 멀미보다 배 멀미가 훨씬 심하네요. 여행을 안 가시는 방법이 있군요. 안 가시고 그래서 그냥 예금 적금 너무 이게 맞지 않으면 예금 적금만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함없는 신문 읽는 기회와 투자 전력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가을 여행, 김장봉사 등 분주한 한 주간 보내고 주말 아침에 들으니 어찌 반가운지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1시간씩 하는 방송을 들으면서 또 그렇게 반갑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흔들림에도 중심을 잡고 계시는 전무님의 내공에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셨는데 저는 이제 주식 시장에서 32년 동안을 이 변동성을 겪으면서 소위 말해서 고객의 자금을 운용한 비행기 조종사를 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이상규의 변동성, 이 터뷸런스가 왔을 때 무섭지가 않은 거죠. 32년 동안 겪어본 거니까. 정신없는 한 주였네요. 매일 웜의 심박을 듣고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쉽지 않듯이 주식도 쉽지 않은 게 당연한 거죠. 아침 저녁으로 채설이 보며 추천해 주신 책 보며 버티겠습니다. 제가 또 버티는 건 잘하거든요. 버티는 것만 잘하셔도 2등은 하신다 했잖아요. 2등. 전문님 회복 탄력성이 매우 좋으시군요. 부럽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보니까 회복 탄력성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회복 탄력성이 어떻게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간이 그나마 좋아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간을 망치는 거 잘 안 합니다. 약 같은 거 거의 안 먹고요. 술, 담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술은 마셔도 한 잔 반. 두 번째 잔을 잘 못 비웁니다. 체질이 제가 보니까 술 잘 드시는 분들이 보면 좀 이 건강 체질, 강골이에요. 저는 허약 체질입니다. 보기보다 제가 허약 체질입니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이 몸에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간이 생간이라서 좀 그런 게 아닌가.
자, 오늘 장중에 풋콜 레이쇼 1.85까지 오르길래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주식 비중을 늘렸네요. 월요일에 한 번 더 하락하면 5일 평균도 1.3 이상으로 갈 것 같네요. 월요일에 한 번 더 떨어지면 저가 매수 신호 나와서 또 사면 되고, 월요일에 반등 나오면 주식 비중 늘렸으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그래도 한결 낫네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뭐 더 사면 되지. 네, 이 내 계좌에 대한 이 포지션 관리를 잘 하고 계시다 보니까 우리 복리 마법사님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면 오히려 좋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복리 마법사님도 고수시다 그죠? 이 고수냐 아니냐는 사실은 제 주변에 이 강세장에서 뭐 100%, 200% 먹을 때 화끈하게 먹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결국은 약세장에서 그냥 다 토해내더라고요. 그게 강세장에서 고수처럼 보이지만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돈은 시장이 벌게 해주고, 네, 그렇다고요. 그래서 자금 관리. 내가 자금 관리를 할 줄 알았을 때 진정 이제 고수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사주 소각하면 어떤 게 좋은지 핵심을 마지막에 알려주시네요. 자사주로 소각하면 산술적으로 시총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실제는 가격이 올라서 원래 시총으로 되돌아온다. 그럼 기존의 주주들은 가격이 오르니 브라보. 네, 그렇죠. 지난 금요일 기사에 이번에 자사주 소각을 하면 시총 순위가 뭐 32가 44위가 되고, 네, 그런 기사를 보면서 제가 아주 좋은 기사죠. 네, 그냥만 보면 자사주 소각한 만큼 시총이 줄어들게 되니까. 근데 가격이 오른다는 사실.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가치가 600조라고 했을 때 그 아무 펀더멘탈 변화 없이 600조인데 주식 수가 10% 줄어요. 10%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그러면 주식 수만 줄은 거잖아요. 그 회사의 가치 600조는 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 자사주 소각을 해서 이게 540조가 된다. 자사주를 20% 소각하면 그게 120조가 줄어드니까 480조가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업의 가치는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사주 소각한 만큼 가격이 올라가면서 시총은 똑같아야 됩니다. 오늘 하락하는 거 보면서 머니가 없다는 걸 아쉬워하며 웜의 신박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그럴 때는요, 나중에 이 패닉 셀링 신호가 발생을 하면 저희 체슬리 AI에서도 바실리 신호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그 바실리 신호가 떴을 때 혹시 나한테 돈 가진 거 뭐가 더 없나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잘하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정말 시장이 많이 급락을 했을 때 올해 4월 8일이라든지 아니면 22년 말, 그래서 PBR이 0.8이 깨지는 그 0.8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컨빅션 바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랬을 때는 보험을 제가 그 옛날에 친구가 부탁해서 가입해 준 보험을 깰까, 제가 이런 얘기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보험 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10년 지금 넣고 있는데 15년 돼야 원금 찾잖아요. 그러면 한 10년 12년 넣은 게 마이너스 20% 뭐 이럴 겁니다. 근데 그 보험 계속 넣는다고 해서 마이너스 20이 본전이 빠르게 회복하느냐? 아니잖아요. 그냥 보험 기간에 정해져 있는 그 기간 다 채워야 이제 본전 될 건데. 그래서 시장이 말도 안 되는 게 좀 많이 빠졌을 때 마이너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0원이 7,000원에서 7,000원이 다시 10,000원만 되더라도 42%고 10,000원이 6,000원 되면 40% 빠지면 보험, 정말 보험 깨야 돼요. 보험에서 터져 있는 손실은 똑같은데 보험을 깨서 주식으로 갈아타면 주식은 다시 그게 10,000원이 되면서, 네, 그러면 내가 보험을 뭐 1억을 넣어가지고 6천만 원이 됐다고 하면 그 6천을 주식을 사면 금방 다시 1억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정말 이 컨빅션 바이 상황이 됐을 때는 보험 깨는 것도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근데 한 번도 깨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이래저래 찾아보면 돈이 있거나 아니면 2008년 12월 1일에는 제가 아예 회사를 옮기면서 주식 남의 돈으로 회사 고유 자금으로 주식을 풀 베팅 해서 거기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되니까 2008년 12월 1일에는 아예 회사를 옮기면서 제가 주식의 최대한의 노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장이 도래하면 내년 그게 10월이나 10월 말쯤 될 것 같은데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갈 때는 더 오를 것 같아서 잘 놔뒀는데 막상 떨어지니 더 떨어질 것 같아서 팔고 싶은 마음 다 잡느라 혼났네요. 마인드 컨트롤. 역시 현금은 어느 정도 들고 가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이번에 현금을 마련을 못 하셨더라도 제가 아직 장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1월에서 3월까지 언제든지 또 전고점 돌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싸 하면서 사시면 되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주식 풀로 재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메신박 텀블러에 우엉차를 우려 먹고 계시다고요. 요거. 어제 새벽에 깨서 미장을 봤는데 꿈인 줄 알았네요. 잠잘 때는 분명 좋았는데 이런 날도 있네요. 계좌는 당분간 덮어두려고요. 제가 금요일 아침에 눈 뜰 때 마이너스 4.8 다우가 마이너스 4.8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우가 마이너스 4.8% 빠진 거는 제가 기억이 진짜 없는데요. 코로나 때나 있었겠죠. 그런데 다우가 마이너스 4.8을 빠졌다고 하면서 제가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깜짝 놀래고 나서 일어나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했는데 보니까 필반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마이너스 4.77 해가지고 마이너스 4.8% 이 뒷자리 바로 올리면서 마이너스 4.8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닙니다. 또 3,000포로 빠지면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한 번씩 이래 아침에 일어날 때 뭔가가 이래 보일 때가 있거든요. 전무님의 ADHD적 습성과 대안적 방법이 대체로 저랑 너무 비슷하시네요. ADHD가 남들과 달라 참 피곤한데 장점도 참 많아요. 그 말씀해 주셔가지고 내가 ADHD 어른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찾아보기도 하고 옛날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되게 별났다고 했잖아요. 별났던 걸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그렇다라고 자꾸만 이제 믿게 되는 건가요? 가스라이팅 당하는 건가? 메뚜기 3분 요리니.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목이 많이 아프시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인들이 왜 약간의 유성음으로 발음이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많은 시간을 목을 쓰게 되면 이 허스키 보이스로 말을 하게 되면 확실히 목이 아프고요. 유성음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해야 1시간 한 반을 해도 목이 그렇게 지치지 않더라고요. 목소리가 좀 변했습니다. 저도.
명품과 짝퉁의 가장 큰 차이는 가치에 있겠죠. 나도 남도 알 수 있는 가치. 무엇보다도 본인이 아는 명품의 가치. 네. 우리 웜의 신박이 이렇게 가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많이 신경을 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하루에 10,000분 정도가 보시는데 그 10,000분의 시간이 헛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주식시장에서 항상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개인들이 풀 베팅 하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현금을 3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함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범희 형님이 또 금요일 김해에 있는 고등학교 강의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일상을 무너뜨리지 말고 꾸준하게 일상을 지켜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러하기에 일상을 지켜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했는데요. 일상을 지켜나가는 힘이 하루하루를 지켜나가는 힘이라 생각합니다. 와, 우리 범희 형님이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네. 우리가 뭔가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서 굉장히 자극적이고, 네, 소위 말해서 일탈을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잖아요. 말 그대로 일상에서 탈출하는 일탈을 하게 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나의 일상을 지키는 거, 그죠?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그렇잖아요. 보면 최고의 선수들이 보면 그 선수들이 왜 힘들고 지치거나 마음도 지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보면 또 그 자리 가서 그 일상을 하고 있어요. 그 기본 훈련을 하고 있고. 그렇네요. 우리가 각 분야에서 가정에서는 가정에서대로, 회사에서는 회사에서대로, 아니면 뭐 동아리나 공동체에서는 공동체에서대로 그 해야 되는 그 일상의 루틴이 있는데 뭐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꾸준히 일상을 무너뜨리지 말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거. 고맙습니다. 범희 형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wisdom, whisper of wisdom, 네, 지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평선 설명 너무 잘 봤습니다. 항상 그것을 염두하여 투자합니다. 근데 지금 스탠딩 레포에서 큰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너무 많이 빌려서 원래는 누가 그 자금을 가져다 썼는지 1년 후에 발표하지만 지금 월가에서는 누가 가져다 썼는지 다 안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위험한 신호로 단기 자금 시장이 말라버려서 윌리엄스 총재가 재산 매입하겠다 하신 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기 자금 이자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기준금리가 2번 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그러게요. 셧다운 때 정부에 들어오는 돈은 있는데 나가는 돈은 묶여 있었다가 셧다운 끝나고 월급만 나가고 나머지 계약금은 2월이 되어서 아직도 유동성 문제가 많은가 봅니다. 전무님 생각에 몇 주 후쯤 유동성 공급으로 돌았을지 궁금합니다. 아이고,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네. 그 주말에 우리 문홍철 팀장 방송도 이렇게 듣고 우리 성상현 부장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요. 영상에 올라 있는 거 보긴 했었지만 그 단기 자금 시장 이런 거 모니터링 잘하는 그런 선수들의 방송을 저도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정장은 올 때마다 새롭고 무섭지만 어려운 걸 잘해야 부자 된다고 하셨던 말씀 떠올리며 든든한 챗을 믿고 슬기롭게 대처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삼바가 내일 변경 상장일이네요. 우리 삼바도 화이팅 하셨습니다. 네, 삼바 결국은 그죠? 네, 분할한 삼바의 시총은
벌써 95조가 아침에 보니까 95조까지 됐더라고요. 100만 원 했을 때 72조 정도였으니까 딱 30% 수익이 났습니다. 이번 그런 거는 조금 기억을 해 두시다가 이게 사람들이 뭔가 잘 모르는 걸 해야 되거든요. 잘 모르는 거.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거. 대중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한 걸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좋은 경험을 아마 하셨고, 못하신 분들은 못하신 대로, 그렇구나. 이번에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성컨 시장에 고군분투하는 왕이사님 응원차 잠시 들렀는데, 우리 사또 형님 왔다 가셨었네요. 네, 미스터 마켓이 심술이 심하네요. 그의 변덕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와 경험을 주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품이라는 느낌은 안 드는데 나스닥과 S&P 월봉 차트를 보면 2020년인가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이 5파 파동 진행 중으로 보여서 불안합니다. 네, 코로나 때 차트로 보면 거기에 이제 세익스피어 지표를 저는 다 해놨기 때문에 네, 3파 상승이 끝나고 네, 4파 짧은 4파 조정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고요. 아직까지 5파가 남아있더라고요. 전문님, 근데 전문님의 매도 사인은 3개월 후가 진리인가 봐요. 흐흐. 덕분에 현금 조금씩 쓰고 있고 신용 틀리면 제대로 써볼까 하고 있네요. 네. 제 친구랑 후배들이 그런다고 했잖아요. 세익이 형 얘기하고 3개월 뒤에 사고 세익이 형 말하고 나면 3개월 뒤에 팔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3개월 뒤에 얘기해도 또 똑같겠죠 아마. 그래도 미리 얘기해 주니까 좋지 않습니까? 네. 아니 다 오르고 난 다음에 3개월 뒤에 그때 3개월 전에 샀어야 되고 3개월 꼭지 찍고 난 뒤에 3개월 뒤에 그때 3개월 지금 팔아야 되고 네, 그런 얘기보다는 훨씬 낫다 그죠? 3개월 빠르니까. 추수감사절은 다음 주이고 다음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세일 기간 앞당겨서 하는 건가요? 다시 한번 새겨보는 존 템플턴의 말씀을 켄 피셔 님이 또 언급하시더라고요. Bull markets are born on pessimism. 네, 강 세장은 회의 속에서 비관 속에서 탄생하고 그죠? Born on pessimism이고 그 다음에 grow on skepticism. 네, 회의 속에서 자라며 mature on optimism. 낙관 속에서 성숙해서 and die on euphoria 해가지고 네, 행복 속에서 죽는다. 정말 이거는 모든 분들이 외워 놓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강 세장은 비관 속에서 탄생하고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하고 네, 행복 속에서 사라진다는 거죠. 끝난다는 거죠. 강세장. 제가 제일 존경하는 투자자 분이 존 템플턴 경이고 제가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요즘 모함의 신박 댓글 보는 재미가 있네요. 다른 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이실까 궁금도 하고 보신 분들 축하도 해드리고 두려워하시는 분들 화이팅도 해드리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댓글을 보면 투자 심리, 대중들의 투자 심리를 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참 그리고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저희 직원 한 명이 MP에 넣었다가 손절했다고 MP에 들어왔다가 나간 게 맞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1등 매니저 따라하기나 우리 인턴분들 특히 글로벌 반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다 아셨을 건데 네, 제가 정확하게
체크를 못했습니다. 2020년 10월 말에 그때 트럼프 바이든 선거 딱 있기 전에 시장이 마지막 조정을 보였을 때죠. 네, 딱 랠리 시작하기 전에 그때 쌍둥이 주식계좌 만들어졌는데 어제부로 수익률 100% 달성했습니다. 네, 그러면 5년 만에 100% 달성했으니까 연평균 수익률 15%. 야, 우리 헬로파파님은 고수이십니다. 네, 5년 만에 연평균 15%를 달성하셨으니까 그것도 개인 투자가로서 대단하십니다. 어디 자랑할 때는 없고 전무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댓글 남깁니다. 했더니 우리 대댓글로 여러분이 축하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15%의 그 파워를 확실하게 이제 아신 거잖아요. 네, 5년 동안에 내 계좌가 정말 2배가 되나. 다들 한 6개월, 1년 만에 매달 뭐 15%씩 이래 벌면 금방 뭐 이 내 계좌가 더블되고 뭐 그럴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벌 수 있는 장이긴 하긴 했었지만 네, 그게 꾸준히 네, 그렇게 해서 내년에 또 안 터져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야 복리의 마법이 생기고 연평균 15%가 되는 건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요즘 임감독님 정심 한 평이 안 올라오네요. 재미있는데 우리 임감독이 지금 프랑스 갔습니다. 네, 프랑스. 네, 처갓집 갔습니다. 처갓집.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돌아올 건데 저도 정심 한 평 못 보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마지막 댓글 하나만 읽고 기사 읽겠습니다. 1637년 네덜란드 튤립 버블이 붕괴되어 가격이 폭락했을 때처럼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다가 푹 꺼질 때 저는 바니타스 정무라를 떠올립니다. 라틴어로 헛됨을 뜻하는 바니타스. 잠언에 헛되고 헛되나니 그게 베니티로 그러니까 그 베니티라는 말하고 바니타스랑 그게 어원이 라틴어에서 왔나 보다 그죠? 이 바니타스에는 시든 꽃, 비눗방울, 꺼지는 초, 악기, 해책, 해골 같은 사물들이 등장하는데 결국 인간의 삶도 부귀영화도 더럽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또 다른 그림 플랑드르의 화가 얀 브리헬의 2세의 튤립 광풍에 대한 풍자도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작품 속에서 사람들이 원숭이로 그려져 있지만 부에 대한 탐욕과 비합리적인 모습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투기와 버블의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심어져 있는 그 DNA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더 빨리 다른 사람보다 부자가 되고 더 잘나고 싶어서 투기적으로 탐욕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가 오면 또 도망가야 되는 줄 알고 오히려 주가가 빠졌을 때 또 밑에서 손절하고 밑에서 도망가게 되고 그거는 제가 봐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 속에서 투자자를 사람을 원숭이로 그려 놓았더라고요. 저도 그림을 찾아봤는데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빅테크 내년 765조 AI 투자 한국 국가 예산보다 많아. 오늘 30일이면 오픈 AI 챗봇인 챗GPT가 세상에 등장한 지 3년이 됐다. 야,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다, 그죠? 챗GPT가 등장한 후 전 세계는 변했고 사람들이 정보를 찾고 계획을 세우고 궁금한 것을 묻고 콘텐츠를 만들고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똑똑해진 AI는 이제 개인 비서 역할을 넘어 제조, 금융, 유통, 의료, 법률 등 모든 산업의 최전방에 침투하고 있다. 대부분 기업은 AI 트랜스포메이션을 미래 생존을 위한 중요 화두로 꼽고 있다. AI 생태계는 기존 산업 구조를 완전히 바꾸면서 투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또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 공공안전, 환경까지 도시와 사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하고 있고 PC와 인터넷이 30년 동안 바꾼 것보다 AI는 지난 3년 더 큰 변화를 가져왔다. 테크업계 관계자는 AI가 단순히 하나의 산업으로서가 아니라 개인, 사회, 산업 모든 영역에서 기본이 되는 뉴노멀 시대가 됐다고 말을 했다. 자, 3년 전 등장한 챗GPT는 AI 기술 산업의 변곡점을 만들어냈고요. 이전까지 AI는 단순한 자동화 도구에 그쳤다면 이젠 AI가 인간 수준 그 이상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인데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는 진짜 같은 사진을 합성하고 동영상까지 단숨에 만들어낸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속에서 질문에 답하는 수준에 머물던 AI가 이제는 실제 사물을 인식하고 조작하고 판단해 로봇을 조종하는 피지컬 AI로 진화하고 있다. 피지컬 AI 시대에는 AI가 자율주행차,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게 된다. 챗GPT 이후 난립하던 생성형 AI 모델 경쟁도 양강 구도로 정리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오픈 AI를 따라잡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AI 모델을 쏟아냈고 중국도 딥시크 등 가성비 모델을 출시했고 특히 중국은 개발자들에게 무료로 공개하는 오픈소스 전략으로 기술을 끌어올리고 있다. 경쟁자들이 바짝 뒤쫓고 있는 가운데 오픈 AI와 구글이 먼저 승기를 잡고 있고 최근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샘 얼터만은 내부 구성원들에게 전달한 비공개 메모에서 모든 측면에서 볼 때 구글은 특히 사전 학습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고 경쟁사인 구글을 콕 집어 기술력을 인정한 셈이다. 실제 구글은 최근 역대 가장 똑똑한 AI 모델인 제미나이 3와 이를 기반으로 한 이미지 생성 편집 모델인 나노 바나나 프로를 공개하며 오픈 AI를 위협하고 있는데 다양한 수익원을 통한 경쟁력을 가진 구글과 브랜드 파워를 가진 오픈 AI의 대결 구도가 됐다고 한 테크업계 관계자가 얘기했습니다. 자, AI는 GAFA,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이라 불리던 가파네요. 가파들 약간 느낌이 난다, 그죠? 불리던 첨단 테크 산업 지형도 바꿔놨는데 2000년대 인터넷 등장 이후 20여 년간은 미 실리콘밸리 빅테크의 시대였고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실리콘밸리 빅4는 짧은 기간 폭풍 성장을 이루며 첨단 테크 시장을 이끌었고요. 하지만 AI는 웹 기반 테크 산업 구조를 무너뜨렸고 오픈 AI와 엔스로피, XAI 같은 신생 AI 기업에 투자금이 밀려들고 거대 자본들은 이 업체들과 협력하려고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인데 시장조사 업체 CB인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1160억 달러에 달했고요. 2024년 한 해 투자금 1080억보다 더 많았습니다. 생존 경쟁에 나선 빅테크들은 AI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4의 올해 투자금은 3,800억 달러, 약 560조에 달하고요. 내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오라클의 투자금이 5,200억 달러, 765조로 전망이 되는데 2026년 우리나라 예산안이 728조네요. 내년 한 730조보다도 37조나 더 많습니다. AI는 반도체 산업도 바꿔놨고요. 게임용 그래픽 처리 장치 GPU로 시작한 엔비디아가 AI 가속기를 개발해서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지구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됐습니다. 하이닉스와 전자 등 메모리 기업들도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을 생산하면서 매출이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기기 업체들, 원자력 같은 에너지 업체들도 AI와 함께 급성장 중입니다. 네, 우리 최상무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바로바로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막 옆에 물어보고 알아봤냐? 알아봤냐 물어보고 한 1분 뒤에 또 물어봐요. 알아봤냐고. 근데 요즘은 챗GPT한테 바로바로 물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챗GPT가 사람이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성모가 시도 때도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막 물어보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이 챗GPT가 개인 비서 역할 거의 뭐 사람 한 3명? 예. 최성모 옆에 주니어 한 3명 붙여넣은 뭐 사실 3명 더 하죠. 업종을 가리지 않고 다 대답해 주니까 이게 AI의 그 파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제미나이에서 만들어진 아까 뭐 바나나 어쩌고 있잖아요. 예,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만들어내는 영상을 보면 와, 트럼프 대통령이 뉴키즈에 출연한 듯한 영상 완전 그냥 똑같이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거 보면 한편으로는 제가 나중에 휴가를 간다든지 했을 때 저를 이용한 박전모를 이용한 웜의 신방 60분짜리 분량 만들어줘. 그리고 앞에는 30분은 전날 웜의 신박에 댓글을 가지고 웜의 소통하듯이 만들어줘. 이게 저는 1년 안에 될 것 같은데요. 깜짝같이 그런 영상이 아마 만들어질 것 같은데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이 보이스 피싱하고 저는 저쪽 이제 악의 세력들이 이걸 활용을 할 거단 말이죠. 그런 게 좀 걱정입니다. 두 번째, 민태기의 사이언스 스토리. 정기기관 발명한 와트와 국부론의 스미스는 경계를 넘어 교류를 했다. 저는 이런 칼럼 되게 좋아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은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규명한 조엘 모키어, 필리프 아기옹, 피터 하윗 등 3명에게 돌아갔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이군요. 특히 모키어 교수는 역사적 관찰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어떻게 서구에서 가능했는지, 하필이면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는지를 분석했고요. 그는 처방적 지식, prescriptive, 우리가 처방자는 prescription이라고 하잖아요. prescriptive knowledge, 처방적 지식이 이 명제적 지식, propositional knowledge와 결합하는 독특한 문화가 산업혁명을 탄생시켰다고 설명하면서 그 시작점을 정기기관의 탄생으로 보고 있고요. 바로 이 지점에 오늘 한국 사회가 새겨야 할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1757년 영국 글래스고 대학 교수들은 솜씨 좋은 기계공 제임스 와트를 불러 대학 내 작업장을 맡기는데, 이 중에는 나중에 경제학자로 이름을 알리게 되는 도덕철학 교수였던 애덤 스미스가 있었고, 의대 교수 조셉 블랙도 있었다네요. 교수들과 친구가 된 제임스 와트는 글래스고 대학이 소유한 뉴커먼 전기기관을 처음 보게 되는데, 이처럼 전기기관은 제임스 와트가 최초로 만든 게 아니고 뉴커먼의 전기기관은 물을 끓인 수증기가 피스톤을 상승시키고 실린더에 찬물을 끼얹어 하강시키는 방식이었는데, 와트는 이 방식의 문제점을 알아차렸고요. 물을 데우며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단 끓기 시작하면 아무리 가열해도 100도 이상 올라가지는 않는다. 이때 계속 더해지는 열은 물의 온도를 올리는 대신에 물을 수증기로 바꾸는 데 사용되고, 이것이 친구 조셉 블랙 교수가 밝혀낸 숨어있는 열, 즉 잠열, latent heat라는 개념인데, 수증기로 만드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굳이 이를 다시 물로 응축하는 것이 낭비라는 의미다. 일단 와트는 응축기, 컨덴서를 실린더
외부로 빼내는 특허를 냈고요. 문제는 실린더 내부에 작동하는 수증기가 피스톤 틈새로 새는 것인데 의외의 곳에서 실마리가 풀리는데 영리왕립학회 회원이던 의사 이레즈머스 다윈은 버밍엄에서 계몽주의 모임 루너 소사이어티를 이끌고 있었고요. 어느 날 말에서 떨어진 과학자 프리스틀리가 다윈에게 치료받으러 왔다가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되고 1774년 와트가 여기에 합류하면서 프리스틀리의 처남 존 월킨슨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월킨슨이 개발한 보링 머신은 수증기가 새는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1776년 와트의 증기기관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776년이면 국부론이 나왔던 해인데 목키어 교수가 영국 산업혁명의 배경으로 지목한 루너 소사이어티에서는 이처럼 지식인들이 분야와 경계를 넘어 교류했고요. 그 중에는 도자기 업자 웨지우드와 같은 사업가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웨지우드와 친구가 된 이레즈머스 다윈은 자기 아들을 웨지우드의 딸과 결혼시키는데 이 부부가 낳은 아들이 찰스 다윈이군요. 한편 애덤 스미스는 친구였던 와트의 증기기관이 작동하기 시작한 바로 그 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책 하나를 출판하는데 이 책이 바로 국부론으로 1776년을 기점으로 비로소 서양이 동양을 앞서기 시작했다. 여기 나오네요. 노벨상 위원회는 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업적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혁신이 계속되려면 무언가가 작동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왜 그런지 과학적 설명도 필요한데 산업혁명 이전에는 이게 부족해서 발견과 발명이 발전하기 어려웠고 처방적 지식은 노하우가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술 장인들의 지식인데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부터 중국의 화약, 나침반, 종이에 이르기까지 혁신 기술은 많았고 하지만 이들이 작동하게 되는 원리를 설명하는 명제적 지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노하우는 단절될 수 있지만 책으로 기술되는 명제적 지식은 전승이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두 지식의 결합인데 뉴커먼 이전에 전기기관을 만들었던 토마스 세이버리와 드니 파팽은 학자에 가까웠고 뉴커먼은 기술 장인이었군요. 기계공이던 와트를 친구로 받아들인 교수들이 없었다면 과학자들과 기업인들이 자유로이 토론하던 루너 소사이어티가 없었다면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뉴커먼의 증기기관은 혁신적이었지만 일본에 12번 물을 퍼올리며 효율이 너무 낮았고요. 이에 비해 명제적 지식이 결합한 와트의 증기기관은 석탄 소모량을 무려 절반으로 줄였다네요. 자,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런 기회를 만들지 못했을까? 목키어 교수는 저서 성장의 문화에서 성리학이 지배 이데올로기로 굳어지면서 정착한 과거 제도를 지목하는데 능력주의 관료들을 양산했지만 암기가 반복되며 중국은 서서히 쇠퇴하게 됩니다. 목키어 교수는 서양의 계몽시대에 중국 출판물 상당수가 시험 대비용이거나 실무서적이라는 점을 꼬집는데 더 큰 문제는 학자들과 기술자들과의 괴리, 학자는 있었지만 기술은 전시가 됐고 처방적 지식과 명제적 지식은 결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조선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이런 교류가 활발할까? 과학을 기술과 구분하려는 문화는 명제적 지식과 처방적 지식을 결합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고요. 구체적 문제의 해결은 학문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시험 성적으로 진로가 정해지는데 다양한 분야를 모아놓은 대학에서조차 전공의 벽을 넘는 교류를 찾기 힘들고 누구나 한국 제조업과 산업의 전망이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눈앞에 맞닥뜨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분야와 경계를 넘어서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올해 노벨 경제학상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그렇군요. 네.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구글의 각성, 왕의 귀화. 자,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는 구글이 AI 세상마저 지배할까봐 두려웠고, 이세돌을 바둑으로 누른 딥마인드를 2014년에 구글이 인수하자 머스크는 샘 얼트먼과 힘을 합쳤습니다. 오픈 AI의 시작이었는데, 오픈 AI가 2022년 챗GPT 3.5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월간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했을 때 구글은 사내에 코드 레드를 발령했습니다. 1년 뒤 구글은 자신의 첫 대화형 AI 모델인 바드 CNN을 가졌는데 망신이었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새로운 발견은 뭐냐고 물었을 때 바드는 엉뚱한 별 이름을 댔고요. AI의 잠재력에 막 눈을 떴던 대중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폭락하면서 하루 새 1,000억 달러가 증발했고요. 사람들은 인터넷 시대의 제왕을 늙은 공룡이라 비웃었습니다. 절치부심하던 구글이 엊그제 새 모델 제미나이 3.0과 이미지 생성 모델이 나노 바나나 프로를 하루 간격으로 공개했고요. 전자가 구글 AI의 두뇌라면 후자는 시각적 창작물을 생산하는 손이다. 이 나노 바나나 프로죠. 이번 반응은 비웃음 대신 열광인데 박사학위 수준 출원 평가인 인류의 마지막 시험에서 제미나이 3.0은 챗GPT 5.1 등 각사 최고 모델을 압도했고요. 나노 바나나 프로는 한글로도 훌륭하게 명령을 수행을 또 했습니다. 세운상가 옥상에서 본 종묘를 보여줘라고 명령을 내리며 실제로 그곳에서 찍은 듯한 사진을 순식간에 완성을 하고 사용자들이 구글이 각성했다며 격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야. 구글이 놀라운 또 다른 이유는 엔비디아 GPU를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체 개발 칩인 TPU를 쓰는데 AI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모든 핵심 요소를 외부 의존 없이 자체 설계, 통합한다는 뜻이고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한 줄로 꿰은 초유의 AI 수직 계열화이고요. 요즘 엔비디아 주가가 비실비실한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게다가 AI 시대의 석유로 불리는 데이터를 구글만큼 소유한 기업은 없다. 그러게요. 유튜브, 구글 검색, 구글 지도에 지메일 데이터까지. 지메일로 엄청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샘 얼트먼은 제미나이 3.0을 사용해 본 뒤 대중상대 X에다가 훌륭한 모델이라고 썼고요. 사내 메신저에는 이렇게 썼답니다. 당분간은 분위기가 좋지 않을 듯 빠르게 따라잡아야 한다. 빠르게 따라잡힐 것 같다가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따라잡아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오픈 AI의 코드 레드가 발동한 겁니다. 그동안 구글에 이런 방구 없던 머스크까지 축하한다는 말을 남겼고요. 왕의 귀환일지는 모르겠지만 교훈은 분명하다. 혁신의 세계에서 방심은 금물이다. 네. 근데 오늘 이 기사에서 하나 중요한 걸 우리가 봤다, 그죠? 구글이 이 정도의 챗GPT를 능가하는 이런 수준의 AI 모델을 만들어냈는데 엔비디아의 GPU를 쓰지 않고 자체 TPU만 가지고도 이렇게 구현을 해낸다는 거죠. 근데 TPU를 쓰더라도 메모리는 그죠? HBM은 아마 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다 저장하는 ESSD도 아마 다 필요할 거고요. 자, 조금 다른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이 K방산에 던지는 질문. 저건 오늘 방산 주가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이 사진은 24년 8월 15일, 작년이다, 그죠? 폴란드 육군의 날에 바르샤바에서 열린 군사 프레이드에 한국산 전차 K2가 행진하고 있다. 와.
최근 유럽 내 안보 전문가와 언론인이 모인 비공개 모임에 참석했다가 진땀을 뺐는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의 군비 확장으로 시작한 대화가 한국 방위산업의 약진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참석자들은 유럽과 중동에 팔린 한국산 자주포, 전차, 미사일, 경전투기가 가격, 성능, 납기에서 최고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초단기간에 재무장에 나서면서 K방산이 거부할 수 없는 선택지가 됐다는 평도 나왔고요. 하지만 환호가 오래가지 않았는데 주력 전투기와 함정 등 고부가 가치 첨단 무기로 이야기가 넘어가자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답니다. 한 전문가는 한국 무기는 유럽에서 좀 더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고요. 전투기와 함정에는 레이더, 통신, 사격 통제, 전장 관리 체계 등 각종 전자장비와 소프트웨어가 더 복잡하게 얽혀 있고 나토 지휘 통제망과의 완전한 통합, 사이버 방어, 부품의 공급망 관리 등은 더 많은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인데 이 전문가는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과 안심하고 도입해 쓸 수 있느냐는 서로 다른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참석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한국 첨단 산업에서 벌어진 기술 유출과 해킹 사례를 거론하면서 비슷한 사고가 방산 분야에서 터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장할 수 있냐고 물었고요. 특정 국가 부품에 의한 백도어 침투, 전쟁 중에 원격 제어될 수 있는 킬 스위치 위험성도 거론됐고요. 표면적으로는 기술 보안 이슈였지만 그 바탕에는 한국은 100% 믿고 의존할 수 있는 나라인가라는 의심이 깔려 있었답니다. 한국 정치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고 한국 정권 교체로 인해 혹은 미중러의 압박으로 판매한 무기에 대한 사후 지원을 못하게 될 경우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냐라고 했습니다. 미국 유럽 방산업체들은 이런 점을 꼽으면서 한국 무기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했고 한국이 전 정부부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미온적이었다며 안보적 이득이 서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었네요. 폴란드의 차기 잠수함 사업은 이런 논란이 집약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가격, 성능, 납기에서는 한국이 절대 뒤처지지 않지만 경쟁력을 높이려면 우리 정부가 서방 동맹의 일원으로 유럽 안보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던져야 할 수 있다. 물론 잠수함 몇 척 팔자고 한나라의 외교 정책을 쉽게 변침할 수는 없다. 다만 세계 질서가 냉전식 진영 구도로 회귀하는 가운데 안보와 경제, 동맹과 실리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점을 찾는 과거의 전략으로는 한계가 왔음을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실감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에 던지는 질문은 결국 하나다. 한국은 유럽 편이 되겠다는 선택을 하고 그것을 고수할 수 있을 만큼 강하고 단단한 나라인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어쨌든 K방산에 대한 좀 기스를 내기 위해서 이런 신뢰 문제를 갖고 들고 나온 것 같은데 약간은 좀 억지 주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강은의 히스토리 인 팝스 중일 앙숙 관계. 네. 테일러 스위프트의 Bad Blood 2014년에 저는 사실 신문 보면서 테일러 스위프트를 작년에 처음 안 것 같습니다. 근데 2014년에도 앨범이 발매가 됐었네요.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던진 한마디가 중국의 영린을 건드렸고요.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었죠. 불과 며칠 만에 양국은 전면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렸고 이달 초 재개했던 일본 수산물 수입을 2주 만에 다시 중단했고요. 짱구 극장판과 애니메이션이라는 세포의 중국 개봉이 또 연기됐습니다. 말하자면 한일령인데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는 다카이치의 목을 베겠다는 과격한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죠. 참수하겠다고.
한때 경제협력의 황금기를 누렸던 두 나라.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로 얽힌 오래된 앙금이 자리하고 있고요.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베이징을 찾아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중국 외교부 관료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무례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텔리 스위프트의 2014년 히트곡이 떠오른다. 원래 동료 가수 케이티 페리와의 갈등을 노래한 곳인데, 자, 가사가 왜냐면 이제 우린 나쁜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예전엔 미친 듯한 사랑이었잖아.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봐. 이제 문제가 생겼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넌 정말 깊은 상처를 냈어. 반창고로 총알 구멍을 고칠 수 없어. 당신이 미안하다는 건 그저 쇼일 뿐. Cause baby, now we got bad blood. You know, it used to be mad love. So take a look what you have done. Now we got problems, and I don't think we can solve them. You made a really deep cut. 심각한 상처를 냈다. 이 deep cut이라고 하군요. Made a deep cut. Band-aid, don't fix bullet holes. You say sorry just for show. 중국과 일본 사이의 상처는 이미 너무 깊다. 미국은 다카이치 편에 섰고 국무부는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미일 동맹의 확고함을 재확인했고 의회는 대만과의 교류 확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호 디스전을 펼쳤던 두 뮤지션은 이후에 화해했지만 동북아시아의 두 앙숙의 관계는 시계 제로 상황이다. 과연 중일 관계는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을까? 네, 아마 1000년이 지나도 못 돌아올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TSMC와 격차를 좁혀라. 삼성 파운드리 2나노 생산 늘린다인데, 자, 대만 TSMC와 격차가 크게 벌어졌던 삼성 파운드리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추격에 나섰고요. 첨단 3나노 공정 도입 초반 낮은 수율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자가 최근 3나노 기술에 이어서 2나노 기술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하고 TSMC와 벌어졌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뛰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내년 미국 텍사스 테일러 팹의 가동률이 올라가는 2027년부터 삼성 파운드리가 TSMC를 본격 추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전자의 2나노 생산 능력이 24년에는 월 8,000장 수준에서 내년 말에는 21,000장으로 163%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전자의 2나노 공정의 수율이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파운드리라는 전자 후배가 어제 일요일도 축구를 안 나왔어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모바일 슈퍼컴퓨터, AI 등에서 전자가 더 많은 고객사를 확보해 나감에 따라 2나노 공정의 진전은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고요. 현재 전자 2나노 공정 수율은 55에서 60%까지 올라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첨단 미세 공정에서 대형 고객을 잇따라 유치하고 있고, 지난 7월에는 테슬라와 24조 규모의 차세대 AI 6 칩 생산 계약을 맺었고요. 그죠? 또 삼성 시스템 LSI 사업부와 자체 스마트폰 AP, 엑시노스 2600과 애플의 이미지 센서, 그리고 중국 마이크로 BT와 카나안의 채굴 주문형 반도체 에이직 등을 수주했습니다. 퀄컴의 AP 역시 수주할 가능성이 점쳐지고요.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2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TSMC 70이 됐네요. 70. 야, 압도적인 일이고 전자는 7.3입니다. 한때 15%였는데 그죠? 테크 업계에서는 전자 2나노 공정에서 다시 TSMC와 경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자는 3나노 공정에서 새로운 공법이 이 GAA를 도입했죠. 기존의 핀팻 설계 대비 전력 누출을 최소화하고 성능과 전력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는 기술인데,
TSMC는 2나노부터 GAA를 적용합니다. 테크업계 관계자는 전자가 GAA 관련 다양한 경험을 쌓아서 경쟁력을 높였다고 하고요. 현재 TSMC에는 엔비디아, 애플 등 대형 고객이 몰리면서 주문이 몰린 상태이고, 이에 따라 TSMC는 2나노 웨이퍼 단가를 이전 대비 50% 인상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는 전자의 반사 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는 TSMC와 달리 유연한 가격 전략을 앞세워서 고객사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전자는 미국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차버라이트 4나노, 아나플래시 28나노, 한국 스타트업인 딥엑스 2나노 등의 생산 계약을 따냈고요. 자, 테크업계에서는 삼성 파운드리가 2027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미국 오스틴 팹의 가동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27년부터 테일러 팹에서 테슬라의 AI6 칩 대량 생산이 시작되기 때문이고요. 전자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3나노 대형 고객 수주 등 선단 공정 중심으로 역대 최대 수주 실적을 기록했고, 3나노 공정을 적용한 신제품 본격 양산과 함께 지속적인 가동률 개선과 원가 효율화 활동으로 실적 추후가 개선을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디램 다시 1등으로 올랐었다는 기사가 있었고, 이 파운드리가 계속 돈 먹는 하마로 줄줄줄 돈이 새고 있었는데, 27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게 확실시된다면 내년에 좀 조정이 오더라도 조정의 폭이 아주 크지는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27년도에 올라갈 때는 또 이번에 기록했던 이 고점을 또 훌러덩 넘어서는 그런 고점이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화이팅 넘치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투자 되는 그런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